고대 그리스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살인 미스터리. 오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고대 세계의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영웅들이 과연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다뤘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서사시들이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 작품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모순점 때문에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어떤 대목을 보면요. 정의는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개인적인 복수? 그러니까 피해 복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살인자가 베르길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보상금을 내고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1923년 허버트 트레스턴이라는 학자가 정말 획기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호메로스가 묘사한 게 하나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살아가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자, 한쪽에는 정복자이자 군사 엘리트 계급인 아카이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요새화된 성에서 살았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 바로 펠라스기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부족 사회를 이루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요. 당연하게도 이 두 사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사회를 보는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죠. 먼저 아카이아인들의 방식을 보죠. 이들은 벤데타, 즉 개인적인 복수를 택했습니다. 복수는 철저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 개인을 직접 찾아가 복수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목표는 오직 응징이었죠. 하지만 펠라스기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베르길트라는 부족 다뉴의 보상 제도를 따랐어요. 이들에게 살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족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속한 시족 전체가 피해자 시족에게 소호 같은 재산으로 피해 대가를 지불해서 깨진 평화를 다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목표는 배상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목표부터가 다릅니다. 아카이아의 벤데타는 오로지 응징이 목적이지만 펠라스기의 베르길트는 배상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되찾는 게 중요했어요. 책임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살인자 개인에게만 묻지만 다른 쪽은 시족 전체가 함께 지는 집단 책임입니다. 심지어 추방의 의미도 달라요. 아카이아인에게 추방은 복수를 피해 도망가는 거지만 펠라스기인에게는 부족이 내리는 공식적인 처벌이었던 거죠. 이론은 그럴듯한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아카이아 영웅들의 이야기인 일리아스에서 어떻게 펠라스기인들의 법 제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트레스턴은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방패에 새겨진 장면을 보면요. 두 남자가 살인사건의 피해 대가, 즉 보상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돈을 다 줬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맞서고 있죠. 중요한 건 이들이 누가 범인이냐를 다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순전히 돈 문제, 즉 베르길트 최모에 관한 다툼인 거죠. 이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트레스턴의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재판관이 누구죠? 아카이아의 왕이 아니라 부족의 원로들입니다. 둘째, 다툼의 쟁점이 뭔가요? 돈을 냈다, 못 받았다, 유무죄가 아닌 완전한 민사분쟁이죠? 셋째, 주변의 군중을 보세요. 양쪽을 다 응원하고 있는데 이건 이들이 바로 돈 문제가 걸려있는 양쪽 시족 구성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펠라스기 부족법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문학작품의 한 구절을 해석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호메로스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트레스턴의 이론은 우리가 맨 처음 제기했던 그 골치 아픈 모순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호메로스 시대의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단일 문화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오히려 정복자와 원주민, 개인 중심의 법과 집단 중심의 법이 함께 존재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다침적인 사회였던 겁니다. 이게 훨씬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결국 이런 지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차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고대 세계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 또 어떤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